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자본 예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투자한 평가 기법 두 번째 시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할인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할인 모형의 첫 번째 순현재 가치법이에요. 이번 시간에 하는 순현재 가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자, 이 내용들을 할 텐데, 자,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사실은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하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이 자본 예산의 내용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현재 가치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에서 했던 그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투자한 평가 기법을 살펴보고 있죠. 자, 그 예시를 가지고 순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보고 이 순현재 가치법에 따라서 투자안을 채택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현금 흐름을 요약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자, 현금 유출 800만 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했고 투자를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순 영업 현금 흐름으로 영업을 하면서 현금 흐름이 이만큼 또 발생했고, 자, 이 5년차 말에는 영업 현금 흐름과 자산 처분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지금 합쳐져서 228.2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자, 현금 흐름을 요약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순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봅시다. 순현재 가치 NPV를 구해보자. 자,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면 그게 이제 순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현금 유입이니까 플러스고요. 이거는 현금 유출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그게 바로 순현재 가치다. 그리고 이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800만 원의 현금 유출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출되는 거니까 이 800만 원 자체가 바로 현재 가치입니다. 할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순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 봅시다. 먼저 1년차 323.2만 원. 자, 1년차니까 자, 우리가 할인율은 10%라고 했으니까요. 자, 1 플러스 0.1에 자, 1승이죠. 할인하고 그다음에 2년차 253.2만 원에서 자, 1 플러스 0.1에 자, 2년차니까 자, 2승. 그다음에 3년차 자, 183.2만 원. 그리고 1 플러스 0.1에 3승. 자, 현재 가치 구하고. 자, 그다음에 4년차 148.2만 원에서 자, 1 플러스 0.1에 4승. 현재 가치 할인하고요. 5년차 228.2만 원에서 자, 1 플러스 0.1에 5승.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자, 여기서 이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인데, 유출의 현재 가치인데, 이 800만 원 이 자체가 현재의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현재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빼기 그냥 800만 원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순 현금 흐름은 84만 원이 나옵니다. 자, 순 현재 가치는 자,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자,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0보다 크다는 의미는 이 투자를 하면 어쨌든 현재 가치 기준으로 84만 원만큼 내가 추가로 현금 흐름이 더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투자는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현금을 까먹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에다가 84만 원만큼 현금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는 그만큼 나한테 유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투자는
이 투자는 채택한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현재 가치법은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NPV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자,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엑셀에다가 현금 흐름을 먼저 입력을 해요. 현금 흐름을. 자, 여기 보면 이제 현금 흐름에서 기간 말 기준입니다. 일단 0 시점에서 마이너스 800.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해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쭉 입력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기간 말 기준의 현금 흐름이에요. 기간 말 기준의 현금 흐름. 단, 요 0 시점의 현금 흐름, 마이너스 800 요거는 현금 유출이니까 일단 부호를 마이너스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만 기간 말이 아니죠. 기초죠. 자, 여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MPV를 입력해요. MPV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여기 보면 MPV rate이라고 뜨는데 이 rate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인율을 입력하라는 의미입니다. 할인율을.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할인율을 10%로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10%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할인율은 10%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자, 할인율까지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는 현금 흐름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현금 흐름을.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현금 흐름을 입력할 때 이건 기본적으로 기간 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기간 말 현금 흐름은 1년차 말, 2년차 말, 그다음에 쭉 가서 5년차 말까지, 자, 기간 말의 현금 흐름이 여기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323.2부터 228.2까지가 여기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현금 유출, 여기 플러스 현금 유출. 현금 유출은 뭡니까? 마이너스 800이죠. 왜 플러스냐? 여기 자체에 지금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내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현금 유출이라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그냥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냥 쭉 그냥 바로 다 입력을 해버리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 마이너스 800을 1기 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2기 말, 여기를 3기 말, 4기 말, 5기 말, 여기를 6기 말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자, 그래서 기간 말의 현금 흐름을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해주고 기록을 하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기초의 현금 흐름 요것만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기말과 기초를 분리해서 NPV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자, 84만 원 이렇게 NPV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순현재 가치를 엑셀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이것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PV에 이어서 내부 수익률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은 아까 똑같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하고, 자, 이번에는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해보자. 자,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이 투자안을 채택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해보자. 자, 현금 흐름은 아까 똑같죠. 똑같은 걸 가지고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연간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인가, 그걸 구해봐라 이 말인데, 자, 구체적으로 그걸 구하는 방법은 자, 현금 유출의 현금 흐름하고, 자, 현금 유출의 현금 흐름은 800만 원이죠. 그거하고, 자, 현금 유입,
이거는 이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예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인데 다만 이 800원은 지금 현재 현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현재 가치인 거예요. 그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323.2 나누기 1 플러스 R. 이때 R이 바로 내부 수익률인데 아직 우리는 내부 수익률을 모르죠. 지금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R로 둔다 이 말이에요. 더하기 253.2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다음에 제곱. 다음에 더하기 183.2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3승. 다음에 148.2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4승. 다음에 228.2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의 5승.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오른쪽 항은 무엇을 표시하는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예요. 그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인데 그 현재 가치는 뭘 가지고 할인을 한 거냐? R로 할인을 했다. R은 아직 모르겠다. R로 할인을 했을 때 이 현재 가치하고 800만 원이라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요거를 자, 똑같이 플러스 이퀄로 만들어 주는 그때 R을 구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때 R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이 현금 흐름의 내부 수익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R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고 그 내부 수익률은 14%가 나옵니다. 이 R에 14%, 0.14, 14%를 넣어서 할인을 하면 이 현재 가치하고 800만 원하고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 내부 수익률은 이 투자를 하면 1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나한테 유리한 수익률인가 불리한 수익률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그럼 이거를 투자를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때의 비교 대상은 바로 뭐다? 자, MPV를 구할 때 할인율로 썼던 그 10%가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은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800만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해서 이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이자를 몇 퍼센트 주기로 했나? 10%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그 번 돈을 가지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자를 줘야 되는데 자, 이자를 주고 나서 내가 마이너스가 돼 버리면 그거는 그 투자는 할 필요가 없는 투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10% 이자를 주고도 내가 남아야 돼. 자, 그래야 이 투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투자를 해서 내가 최소한도로 벌어야 할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최소한도로 벌어야 될 수익률은 바로 10%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 수익률은 내가 가져야 이자 10% 내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일단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0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10% 이자, 수익률 10% 이자보다도 내가 더 많이 벌면 이자 10% 갚고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10%는 바로 내가 벌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자, MPV, 자, 순현재 가치를 구할 때 할인율로 쓰는 것은 바로 이 최소한의 내가 벌어야 될 수익률, 이걸 할인율로 쓰는 겁니다. MPV를 구할 때.
자, 이건 바로 자본 비용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본 비용, 자본 비용, 자본 비용 이렇게 말하는데, 자,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 말입니다.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자본을 얼마를 조달했어요? 800만 원의 자본을 조달했는데 그 자본을 조달한 그 대가로 나는 얼마의 비용을 치러야 돼요? 10%라는 이자 비용을 치러야 돼. 그죠? 그래서 이 10%가 바로 자본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게 곧 최소한도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현재 가치법에서 할인율로 쓰는 것은 바로 이 자본 비용, 즉 최소한도의 수익률, 이것을 할인율로 쓰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수익률 10%보다는 내가 수익률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되어야, 그래야 이 투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이 800만 원 투자하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게 보니까 수익률이 14%에 해당하는 거더라. 그런데 내가 최소한도로 벌어야 될 수익률, 즉 자본 비용은 10%더라. 그것보다 더 크네. 그럼 이 투자는 할 가치가 있다 없다?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다, 이것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화폐 시간 가치 내용에서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자, 이해가 혹시 조금 잘 안 가시는 분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보다 크니까 투자한다, 투자안을 채택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 자, 이번에는 자, 엑셀을 이용해서 내부 수익률 IRR을 한번 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똑같이 엑셀에 현금 흐름을 입력해요. 현금 흐름을 입력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800부터 해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쭉 입력합니다. 쭉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IRR을 equal IRR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equal IRR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자, IRR이라는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할인율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 현금 흐름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입력해서 IRR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qual IRR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현재부터 최종 시점까지 현금 흐름을 다 입력을 합니다. 자, IRR을 구할 때는 현재 시점부터 해서 최종 시점까지 그냥 현금 흐름을 다 그냥 입력을 하면 돼요.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자, IRR 14% 이렇게 바로 구해진다, 이 말입니다. 엔터 키를 누르면, 자, 아까 NPV하고 다른 것은 NPV는 자, 현금 기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기말 현금 흐름과 기초의 현금 흐름을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했었죠. 자, IRR 구할 때는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현금 흐름의 IRR 내부 수익률을 엑셀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NPV IRR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할인 모형의 대표적인 방법인데, NPV와 IRR 그리고 할인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 X축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인율이라고 하고, 이 Y축을 우리가 NPV 순현재 가치다, Y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X축, 이게 이제 Y축인데, Y축은 NPV 순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아까 우리가 할인율이 몇 %였냐? NPV를 구할 때 10%였죠. 10%였는데, 자, 요즘은 뭐가 됩니까? NPV가 0이 되는 점이죠. NPV가 0이 되는 점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NPV가 플러스인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면 NPV가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할인율이 10%였죠.
자, 할인율이 10%일 때, 할인율이 10%일 때 아까 우리가 MPV 얼마를 구했습니까? 84만 원이다 이렇게 구했잖아요. 84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0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죠? 자, MPV 10% 할인율일 때 MPV를 구하면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어요. 자, 그러면 이 할인율보다도 할인율이 작아지면 이 할인율보다 할인율이 작아지면 MPV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우리가 현금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금 흐름이 분자에 왔고, 그죠?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왔습니까? 1 플러스 할인율 해서 분모에 1 플러스 할인율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MPV를 구했습니다. 자, 할인율이 작아지면 분모 전체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MPV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커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10%보다 할인율이 작아지면 MPV는 여기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것이고, 자, 반대로 할인율이 10%보다 커지게 되면 분모 전체가 커지죠. 그러면 MPV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0%보다 할인율이 커지면 MPV는 여기보다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할인율과 MPV는 이제 반대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10%보다 할인율이 클 때는 MPV가 이렇게 크고 10%보다 할인율이 이렇게 커지면 MPV는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자, 이 점을 보면 할인율이 이 점에 올 때는 MPV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MPV가 다 0이잖아요. 그죠? 할인율이 여기에 오면 MPV가 0이 되네요. 할인율이 여기 오면 MPV가 0이 된다. 자, 근데 여기가 몇 %일까요? 자, 이미 구했습니다. 우리는. 자, 여기는 할인율이 바로 14%일 때, 할인율이 14%일 때, 그때는 MPV가 0이 된다. 자, 아까 우리가 IRR 내부 수익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때의 할인율 R 구하면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같다? 그러면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으면 MPV를 구하면 MPV는 뭡니까?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주는 거죠. 빼주는 거니까 이 두 개가 같으면 결국 MPV가 얼마가 나옵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자, IRR이라고 하는 것은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IRR로 할인을 하면 MPV는 얼마가 나온다? MPV는 0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결국은 뭐냐? MPV를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MPV, 즉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14%로 할인할 때 MPV가 0이 되는데 만약에 14%보다도 할인율이 더 크다 라고 해버리면 할인이 더 커버리면 MPV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MPV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MPV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 16%를 가지고 할인을 해보면 MPV가 얼마 나오냐? MPV가 마이너스 25만 원이 나와서 자,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MPV가 0보다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MPV 순현재 가치, IRR 내부 수익률, 할인율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MPV하고 IRR이
할인 모형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IRR 내부 수익률 법은 투자로 인한 현금 유입이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자, 그런데 NPV법은 자본비용, 아까 자본비용 설명했죠? 자본비용하고 최소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됨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투자 될 때 이제 투자 기간 중간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다시 투자할 때 그때 수익률이 몇 %가 될 거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계속해서 내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NPV법은 자본비용, 즉 최소 요구 수익률로 내가 수익률을 계속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부 수익률은 14%였고 여기 자본비용, NPV법에서 할인율은 10%였죠.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IRR법은 14%로 계속해서 내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 NPV법은 10%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게 더 보수적입니까? 자, 10% 좀 더 낮은 수익률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 NPV법이 좀 더 현실적이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계설비 내가 투자해서 이 기계설비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자, 투자의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자, 기계설비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그 기계설비는 계속 성능이 이제 저하되고 뭐 수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하죠. 수선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성능도 조금씩 저하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내부 수익률로 계속해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조금 후한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너무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최소 요구 수익률로 내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를. 자, 내가 투자 초기에 10,000원 투자했습니다. 10,000원 투자했어요. 그래서 투자 기간은 지금 2년이죠. 여기 보면 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인데 10,000원 투자했는데 1년 차 6,000원, 2년 차 6,000원 이렇게 내 현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어요. 투자했을 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이때 할인율은 즉 자본 비용, 즉 최소 요구 수익률이 10%다 이 말입니다. 할인율이 10%다. 할인율 10%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이 10,000원 투자를 위해서 이 많은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얼마 주기로 했다? 10% 이자 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 비용 최소 요구 수익률은 10%다. 그걸 할인율로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10% 수익은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자, NPV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6,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 최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죠? 더하기 6,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2승. 자, 빼기 자, 10,000원 투자했죠. 그래서 NPV는 413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보세요. 10,000원 투자했는데 자, 1년 차에 6,000원 현금 들어왔어요. 자,
1년차 6천 원 현금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고 이 6천 원을 다시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6천 원을 다시 투자해요. 근데 다른 데 써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투자한다. 그게 이제 재투자입니다. 이 6천 원을 다시 투자한다. 다시 투자하면 자 2년 차 말에 내가 얼마의 돈을 얻을 수 있나? 자 6천 원 원금에다가 10% 수익률을 내가 추가로 얻어서 1년 후에는 6,600원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2년 차 말이 되면 나는 총 현금이 얼마 들어오게 되는 거냐? 2년 차 말이 되면 12,600원의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내가 처음에 10,000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0원 대출을 받고 그 10,000원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도 줘야 되겠죠. 10%. 그러면 2년 후에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 거냐? 2년 후에는 원금에다가 10% 자 2승해서 2년 후에는 12,100원을 줘야 돼요. 10%. 이거 이제 다 복리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복리 가정. 자, 그러면 12,600원을 내가 벌었는데 원금과 이자까지 해서 12,100원을 줘야 되네? 그럼 나는 얼마 남아요? 500원 남죠? 근데 이 500원은 언제 시점에 500원입니까? 2년 차 말 시점에 500원인데 이 500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10%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그게 바로 얼마다? 그게 바로 413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중간에 이게 현금 유입이 있을 때 이걸 재투자할 때 그때 내가 수익률을 몇 %로 가정하고 있습니까? 할인율 10%로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소 요구 수익률, 할인율, 최소 요구 수익률, 자본 비용으로 내가 재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0,000원 내가 빌렸어요. 10,000원 빌렸어. 10,000원 빌렸는데 1년 후에 내가 원금과 이자 10%까지 해서 1년 후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1년 후에 원금 10,000원에 10% 이자 하니까 11,000원을 내가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럼 난 번 돈은 6,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이제 얼마를 더 갚아야 됩니까? 5,000원 더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16,000원 벌어서 일단은 11,000원 갚아야 되는데 일단 6,000원을 먼저 갚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갚아야 될 돈은 5,000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1년차 말이 되면. 그 다음에 이 5,000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5,000원이 있으니까 10% 이자까지 하면 내가 1년 후에 또 얼마를 또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해서 5,500원을 갚아야 돼요. 나는 2년 차에 얼마를 벌었어요? 6,000원 벌었죠. 그럼 6,000원 번 걸로 5,500원 이자 원금 다 갚고 나면 나는 얼마 남습니까? 500원 남죠. 자, 이 500원은 2년 차 말에 500원이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아까처럼 413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게 다 10% 수익, 10% 이자로 다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NPV법은 자본 비용, 최소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 6,000원,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아직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년 차에 6,000원, 1 플러스 R의 이제 제곱이죠. 2년 차니까. 이게 이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 자, 10,000원은 현금 유출인데 이 10,000원은 지금 나가는 돈이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현재 가치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여러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현금 유출인데 왜 마이너스 10,000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10,000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자, 요거는 이쪽으로 옮겨 보세요. 이쪽으로
왼쪽 항으로 옮겨보면 여기서는 플러스 10,000원처럼 보이지만 이쪽으로 옮기면 뭐가 됩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10,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현금이 들어온 현재 가치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10,000원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현금 유출이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퀄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아지면 결국 NPV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하는 말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구해보면 내부 수익률은 13.1%가 나옵니다. 자, 아까 최소 요구 수익률 10%였으니까 그거보다 크죠. 그럼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10,000원 투자했는데 1년 차 말에 6,000원 들어왔어요. 6,000원 현금 들어왔어. 근데 현금 들어왔는데 6,000원 들어온 것을 나는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내가 재투자하겠다 이 말이에요. 재투자하면 다시 1년 후에 13.1%만큼 내가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얻게 되어서 2년차 말이 되면 그러면 내가 투자했던 6,000원과 13.1%의 또 수익률까지 해서 나는 얼마를 가지게 된다? 6,786원을 가지게 된다. 그럼 나는 2년차 말이 되면 총 얼마의 현금을 가지게 돼요? 12,786원의 현금을 가지게 돼요. 그죠? 자, 여기에 재투자할 때 수익률을 몇 %로 가정했습니까? 13.1%로 가정했잖아요. 그죠?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12,786원 2년차 말 시점에 현금이 12,786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그때 현재 가치를 구할 때 13.1%로 할인하면 그게 딱 뭐하고 일치한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10,000원하고 딱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법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 수익률법은 몇 %로 재투자된다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13.1%로 투자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걸 가정하는 것보다는 NPV에서 할인율로 쓰는 자본비용, 최소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 좀 더 보수적인 방법이죠. 수익률을 낮게 잡고 있으니까 좀 더 현실적이다 하는 거. 그 다음 IRR법은 그야말로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비율을 기본적으로 비율을 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NPV법은 말 그대로 이거는 순현재 가치,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금액을 이용한 의사결정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NPV법은 이 투자를 하면 나한테 현금이 얼마나 더 증가할까 하는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더 알 수 있게 해줘요. 아까 NPV를 구했을 때 84만 원 나온 게 있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 투자를 하면, 투자 안 하면 그냥 0인데 내가 지금 100원 가지고 있다 합시다. 내가 지금 100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투자를 하면 순현재 가치가 84만 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의 부를 가지게 됩니까? 현금을 가지게 돼요. 184원의 현금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NPV법은 금액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금액이 이 부가 얼마만큼 더 증가할까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NPV법입니다. NPV법.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사실은 IRR법보다는 NPV법이 좀 더 우리한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RR법은 가치 합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NPV법은 가치 합산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은 결국 이 두 번째 이 내용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NPV는 기본적으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냥 바로바로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100원이 있는데 84만 원 더해진다? 그럼 84만 원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가치 합산의 원칙이 그냥 더해지는데, IRR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합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 투자가 있고 B 투자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A와 B 투자를 같이 할 때, 그때의 IRR을 구하면, A 투자만 할 때의 IRR하고 B 투자를 할 때의 IRR을 구해서 합산한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가치 합산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근데 NPV는 A만 투자할 때 NPV, B 투자할 때 NPV 구해서 이걸 더해주면 이게 바로 곧 뭐가 된다? AB 가치 투자할 때 그때 NPV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가치 합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PV가 훨씬 우리한테 유용하다 이 말입니다. 유용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준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결국 뭐가 더 유용한 방법이다? NPV법이 IRR법보다 좀 더 우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는 NPV 수년제 가치를 구했을 때의 의사결정하고 IRR을 구했을 때의 의사결정이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일반적으로 같기 때문에 뭐가 더 우월한 방법이다 하는 말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데, 자, NPV를 구했을 때의 의사결정, IRR을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한 의사결정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투자하는 게 좋다, 하나는 투자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사결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그럼 어떤 걸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자, NPV법이 여러모로 IRR보다 우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면 뭘 선택한다? NPV법에 의한 결과를 선택한다. 자, 이 내용 때문에 어떤 게 더 우월한가? 이게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 할인 모형까지 마쳤습니다.